예,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독서 봅시다. 사회문화 6강이네요. 사회문화 6강. 이거 뭐 별로 뭐 어렵지 않았죠. 쭉 읽어집니다. 뭐 특허법에 관한 건데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어요. 좀 읽어지다가 이쪽 부분에서 조금 계산하는 문제 좀 나오는데 이거 뭐 계산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쉬웠고 조금 긴장해서 보긴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규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뚝 떨어진 어떤 규정, 그러니까 조금 관련이 없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 관련 있는 규정, 관련 있는 규정, 관련 있는 규정,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요런 이제 세 개 구분하는 방법. 요거 1 플러스 3이죠. 그죠? 요거 1 플러스 하나, 둘, 셋. 요거 이제 생각해가지고 읽으면 되고, 그 다음 쭉 읽어집니다. 어렵지 않고.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뭐 내용 일치였고, 단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3번도 추론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뭐 그냥 내용 일치로 거의 풀립니다. 내용 일치로 거의 다 풀려요. 4번도 뭐 추론이 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뭐, 깨끗하죠. 그죠? 이거 뭐, 추론이 들어가도 상당히 쉽게 풀린다라는 거고. 5번도 뭐 적용인데, 또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별로 뭐 어렵지 않다. 여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었다. 지문이 쉬우니까 이런 게 쉽게 풀려버리는 거죠.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약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직접 그 지문 읽고 문제 풀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봅시다.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그 특허법에 관한 내용이고, 특허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특허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허권이 뭔지. 특허권에 대한 얘기. 특허권은 뭐 특허 등록하는 거 어쩌고 뭐 설명 쫙 하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양도도 할 수 있다. 뭐 양도했을 때 그냥 공짜로 빌려줍니까? 아니죠. 실시료라는 돈을 받고 빌려준다. 뭐 그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특허권의 이제 침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건 민법상이에요. 민법상. 그다음 민법만 적용하나요? 아니죠. 특허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특허권을 침해를 했어. 그러면 민법도 소송 걸 수 있고 특허법으로도 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개 법으로 걸 수 있는 거죠. 이걸로도 돈 벌고 이걸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죠?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일단 민법상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특허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뭐 두 개를 다 적용할 수 있나? 그건 안 되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일단 특허법으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또 방법, 그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그거에 관한 규정이 요 세 개가 나옵니다. 사문단에 요 세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민법상에 있던 손해배상은 뭐 당연히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고. 어떤 특허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어떤 세 가지 규정. 그 다음에 또 규정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죠? 아까 1 플러스 3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어떤 그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내 특허권, 그러니까 내 볼펜을 내가 막 살짝 보고 나가지고 막 이걸 똑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특허권을 침해한 거죠. 침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하라 그러면은 피해 본 사람이 증명을 해야지. 그죠? 입증 책임이 피해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봐봐라, 이 파란 볼펜이 똑같이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입증 어떤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부담이 되지. 쉽지 않죠. 그건 이제 경감을 좀 시켜주는 거지. 특허법에서는. 그죠? 그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특허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민법상은 뭐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을 네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요거 1 플러스 3입니다. 일단 1문단 보게 되면 특허권, 그 다음 두 번째 양도, 뭐 실시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민법상에는 또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특허법으로 어떤 뭐 입증 책임 경감 규정이 있다. 요건 얘기를 일단 할 겁니다. 요건 이제 특허법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을 설명하는데, 요게 첫 번째 한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는 특허법상 손해액 어떤 추정에 관한 규정. 손해액을 어떻게 추정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 뭐 추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얼마만큼 침해했는지 알아야 되는지, 그거 뭐 내가 어떻게 딱 뭐가 딱 나오나요? 그죠? 쉽지가 않죠.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 손해액도 얼마나 손해봤는지 그것도 알아내기도 어려워. 그죠? 그걸 일단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거에 관한 규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일실이익, 이거 뭐냐? 실질적으로 손해 본 거. 그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거, 뭐 지문에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 침해자의 이익액 전부, 침해자, 그러니까 내가 피해 본 사람, 피해자의 이익액, 침해자, 피해 본 사람이 아니고 가해자구나, 그죠? 가해를 한 사람, 도둑질한 놈, 특허를 훔쳐간 놈, 요 놈의 어떤 이익액을 전부 달라, 그런 어떤 규정. 그다음에 이건 뭐 입증만 성공하게 되면 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통상실시료로 손해액 추정을 하는 규정. 그러니까 통상실시료가 뭐냐? 아까 실시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 빌려줬을 때 내가 얼마를 받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또 뭐 손해액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손해액 추정에 관한 세 가지 규정이었고, 요거는 이제 입증 경감에 관한 어떤 규정이었다. 요 놈은 손해액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어떤 이렇게 네 가지 규정이 있었다. 어쨌든 간에 특허법 손해액 산정에 관한 어떤 규정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막 얘기한 이유가 뭐냐? 중요성이 뭐냐? 왜 중요하냐? 이거 배상액이 너무 작아. 손해하는 어떤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아.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손해 좀 하고 좀 배상액 법을 좀 어기고 특허법 좀 어기고 뭐 배상액이 적으니까 조금 뭐 줘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침해가 되더라. 그죠? 근데 배상액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악용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일부러 많이 만들 생각도 없는데 특허를 상 내놔요. 특허권을 상 내놓고 있다가 그 누군가는 그거 보고 뭐 어쩔 수가 없어갖고 빨리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그거 다 고발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떼돈을 챙긴다든가, 그죠? 고발로 돈 버는 사람들, 그죠? 그런 거 악용하는 사례 생길 수도 있다. 배상이 너무 클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 너무 커도 문제가 생기니까 특허법 손해 산정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런 규정이 중요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요 정도 보고 이제 직접 읽어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끊었다가 본문 봅시다. 예, 봅시다. 지문 봅시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이거 뭐 승계를 할 수 있죠. 특허법 내 특허를 다른 사람한테 승계한다, 할 수 있죠. 그것도 재산이니까. 승계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겁니다. 권리를 주는 거예요.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하는 대신에 대가를 준다. 하는 대신에 특허권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특허 출원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누구든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누구든 볼 수 있다. 그죠? 1년 6개월까지는 숨겨놨다가 1년 6개월 이후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할 수 있고, 요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발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명만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특허권 주는 게 아니라고? 특허권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똑같이 따라했다거나 조금만 바꿨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후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있네요. 그죠? 특허 신청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아야지. 이건 이제 뭐 누군가 결정하는 어떤 그 특허청이 있겠죠. 특허청이 있겠지. 걔들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고, 되네요 하면 또 받아주는 거고.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발명자 아니면 그걸 또 발명의 어떤 그 권리를 승계받은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딱 어떤 뭐 핸드폰 아니면 이 파란펜 이런 게 아니라 영업 방식과 같은 것도 발명에 해당된답니다. 그것도 특허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갖고 물건을 팔았다.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딱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뭐 경쟁이 붙으면은 힘들죠. 그죠? 그 먼저 한 놈이 손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막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방식 같은 거, 무형의 어떤 것도 발명까지 포함된다.
특허를 준다는 얘기겠죠. 특허청이 특허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청이 그죠? 판정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해가지고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특허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뭐 이제 그 발명자죠. 한 사람은 특허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산업적이나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만 한정된다. 이러한 이용을 실시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거를 산업적이든 상업적이든 이용하는 걸 실시라고 한다. 특허권자는 실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제 실시한다. 그러니까 뭐 이용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만든다. 그걸 이제 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꼭 이제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양도를 할 수 있다.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네.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면,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1인 한 명에게만 양도하면 이는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이며, 그러니까 독점적이지. 그 사람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 한 명에게만 줬으니까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러 세계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이다. 이건 이제 뭐 두 가지 용어 문제네요.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냐,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냐. 그러니까 이거 한 놈한테만 주는 거냐, 한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냐, 그죠? 독점적 실시권이든 통상적 실시권이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공짜로 주진 않겠지. 공짜로 양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시료라고 한다.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죠. 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한다. 이제 어떤 권한이 없는 놈이 특허권 침해를 한 거야.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겠죠. 민법상. 일단 뭐 특허법도 있는데 일단 민법상도 이제 그 조지는 모양이네요. 민법으로도 못하게 하네요. 재산권이죠, 그죠? 특허권도 해당하므로 불법 행위이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일부러, 그죠? 떼돈 벌려고 아니면 과실, 실수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 뭐 실수로 사람 죽였어요. 이러니까 무죄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물론 형은 좀 줄어들겠지, 그죠? 어쨌든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민법이 있어요. 라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 가해자죠. 침해한 놈, 가해한 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상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네요.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고의나 실수거나 일부러 하거나 아니면 실수거나 과실 여부, 그다음에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호소를 해야죠. 가지고 이 피해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입증을 하겠어요? 가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죠? 입증 안 하겠지. 그러니까 걔는 발뺌을 하겠지. 나 안 했어요. 이렇게 발뺌을 하겠죠. 그러니까 했잖아, 맞잖아. 이렇게 막 입증 책임은, 그런 입증하려고 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 손해액 등을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났는지, 그것도 침해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특허권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거. 이 펜을 좀 약간 바꿨어, 모양을 바꿨어, 파란 펜을. 그러면 누가 보면은 침해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보면 이거 침해한 것 같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렵지, 쉽지 않지. 그래도 얼마나? 100만 원? 200만 원? 그죠? 그건 몰라, 그죠?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죠?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경우에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범위가 좀 이상해, 너무 넓어. 제대로 권리가 안 되지. 자기가 입증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죠? 이에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책임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지. 그걸 위한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감시켜주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라는 겁니다.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 이걸 봅시다. 이 규정이 뭐냐?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그죠? 아까 뭐 영업 방식도, 그죠? 이런 방법도 발명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어떤 발명에 관하여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허 등록된 방법에 의해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물건은 어떻게 뭐 방법은 뭐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이 펜을 먼저 만들고 뚜껑을 나중에 만들거나 아니면 뚜껑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펜을 만들거나 뭐 어쨌든 간에 동일한 물건이 나왔잖아요. 그죠? 순서랑 상관없이 동일한 물건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야 특허 방법 침해해가지고 만들었네. 이런 거 추정을 한답니다. 그게 생산 방법이 뭐 다르든 간에 어쨌든 물건이 똑같은 게 나왔으면 백인 거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거 입증하기가 조금 수월해졌죠. 이런 거 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 특허법에. 그러니까 뭐 민법만 하게 되면 이거 뭐 너무 러프하다 그러나, 그죠?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뭐 입증하기도 어렵고 막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입증하는데 떼돈이 들고 막 변호사 찾아가면 변리사라 그러죠. 이런 거 하는 거. 변리사한테 돈 엄청나게 갖다 주고 뭐 해고 뭐 쉽지가 않죠. 그건 좀 경감시켜주는 어떤 규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허법에서는 이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일실 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실 이익 추정.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방법에 대한 얘기죠. 침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어떤 규정을 뒀고, 그다음 손해액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침해 사실에 관한 얘기했죠. 침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경감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해액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손해액.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세 가지 규정. 첫 번째 여기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실이익이 뭐야? 그죠? 일실이익.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봅시다. 일단 손해액에 관해서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대. 근데 일실이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추정한대. 봅시다. 일실이익 설명이 있네요. 일실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그러니까 그 도둑놈, 특허 도둑놈, 그놈이 없었으면 내가 이 정도 뭐 1억을 벌었을 텐데 그놈이 있는 바람에 내가 1억을 못 벌었어요. 실제로 입은 손해액.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실이익이다. 그거에 관한 추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주장하기에 내가 1억이면 그게 1억이 됩니까? 피해받은 사람이? 안 되죠. 그걸 또 증명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입증했는데 또 뭐가 좀 안 돼. 복잡하고 이래.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대략 얼마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대략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관한 어떤 규정인데, 그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추정을 해야 되지. 산정이 안 됩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요. 1억 2,351만 120원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 대략적으로 1억쯤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봅시다. 이때 일실이익을 실제로 입은 손해액, 그죠? 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다가 단위 수량당 이익액, 그러니까 한 단위의 이익액, 그러니까 한 단위에 10,000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펜이 좀 이 펜을 팔면은 1원을 벌어, 그죠? 그 단위 수량당 이익이죠. 한 펜당 1원 이익.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곱한다는 얘기죠. 수량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50개 펜이 지금 팔렸잖아요. 그죠? 50개 펜이 팔렸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1원씩 이득을 벌었다면 50거 곱하기 1원 해가지고 50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 그죠? 그 수량. 그 뒤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해서 봅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또 곧 할 거니까 봅시다. 일단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다가 그 물건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이익액, 그죠? 이거 한 개 팔면 1원을 이익 번다. 그럼 그 1원이겠죠, 여기에는. 그죠? 요 돈 1원이겠지. 이런 것처럼 그게 하는 것을 오해하기 쉽다.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다가 그 수량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에 예를 보면 한번 봅시다. 일단 빠르게 보면 실제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100개였어. 근데 실제로 판매한 거는 6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개는 안 만든 겁니다. 실제로 안 만들었어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안 만든 거지. 근데 기계를 풀 가동하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일부러 60개만 찍어냈어. 왜? 60개가 팔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 안 하고 60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개가 비는 거지. 그러니까 100개에서 60개를 뺀 실제 판매한 수량 빼갖고 40개죠. 40개. 거기에다가 이익을 곱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개 한 개당 1원 버니까 40원 내놔라. 곱한 금액. 그죠? 여기 한 개 20원, 2원씩 번다면 40개 곱하기 2 해가지고 80원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이게 이제 이제 일시이익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어떤 B라는 놈이 50개를 판매를 했어. 특허를 뺏겨가지고 50개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B라는 놈이 50개 팔았고 내가 60개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다 합하면 110개잖아요. 110개. 응?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40개에서만 인정했는데 아니지. B 이놈만 없었으면 나도 50개 더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개에다가 곱하기 1원 해가지고 50원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오해하기 쉽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거는 내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110개가 아니고 100개잖아요. 그죠? 100개에서 내가 실제로 판 거 60개 빼버리면 40개인데 40개만큼 손해봤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네가 아무리 뭐 100개, 1000개, 만개 이렇게 판다 그래도 네가 생산할 수 있었던 거는 100개밖에 안 되잖아. 네가 최대한 팔아봐야 100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손해본 거는 40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60개는 팔아먹었으니까 40개에 대해서만 돈을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봅시다. 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양 100개에다가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 60개를 빼가지고 그거 40개 거기에다가 이제 이익을 곱해가지고 그 돈을 뭐 손해배상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A가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그러니까 100개를 다 찍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최대한 100개를 만들 수 있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B가 요놈 도둑놈이 A의 특허권을 침해해서 하여 B가 50개를 판매를 했대. 50개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A가 60개를 판매했어. 과정해보자.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죠? 이건 민법상, 그죠? 민법상 요구했는데 제품 50개에 대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이 말이죠. 여기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이 50개인 거죠. 이거는 오해지. 오해. 이렇게 하면 안 돼. 50개에 대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오해죠. 오해한 거지. 그 사람이 지금 A가 오해한 거야. 50개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죠? 그러면 뭐냐? A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100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 100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일실이익은 제품 40개에만 인정되는 거지. 그죠? 최대로 만들어봐야 100개인데 11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100개밖에 안 되니까 네가 손해본 거는 40개밖에 안 돼.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요거만 조금 긴장해서 보고 거는 뭐 그다음 쭉 읽어지죠. 그죠? 봅시다. 한편 침해자가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다. 이거는 이제 딴 얘기지. 이거는 지금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50개에다가 다 때리지 않고 40개에서만 인정했잖아요. 그죠? 40개에서만 인정했잖아요. 근데 50개에다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이런 규정이 있군요. 아까 뭐 오해라며. 응? 오해라면서.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죠? 요 규정에 따르면 오해는 아니네. 봅시다.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만 하면 돼. 입증만 하면 다 받아낼 수 있네. 그죠?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증만 하면 돼. 입증하면 50개짜리, 50개
50개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네. 그죠?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의객을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제 특허권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손해 본 놈이야. 손해 본 놈이 야, 나 입증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가지고 침해자, 가해자 막 발뺌하다가 이제 얘가 입증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이의객이 특허권자의 손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지. 반론이죠, 반론. 그죠? 내가 이제 막 고발해가지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법적으로 나 침해 안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영향을 안 미쳤는데라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입증 책임이 얘한테로 넘어가는 거지. 일단 내가 입증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그죠? 그러니까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얘기죠. 손해액을 얼마나 줄 건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손해액 산정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내가 총생산할 수 있었던 양에서 내가 판 걸 빼가지고 40개에만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아니 그 B가 번 돈 모든 전부다. B가 번 돈, 이 도둑놈, 이놈이 번 돈 전부 다 내 거야. 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부 내가 안 만들고 실시를 안 하고 야, 네가 이거 만들어라, 네가 이거 만들어라, 특허 빌려줄게라고 한 다음에 특허 쓰는 대신에 나한테 얼마 줘. 그게 이제 그거잖아.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잖아요, 그죠? 양도에 따른 실시료잖아요, 그죠? 빌려주고 특허를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실시료인데 통상적이니까 뭐 한 놈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줬겠지, 그죠? 여러 사람에게 줬겠지. 이런 실시료를 어떤 통상 실시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상 실시료를 이용해서 손해액을 추정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특허를 빌려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A라는 이 도둑놈, 요 놈이 나한테 특허권 어떤 통상적 실시료를 안 내고 지 마음대로 훔쳐다가 지가 만들었어. 야, 그러면은 니도 통상적 실시료인데 그러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과 관계없이 그냥 뭐 내가 얼마 했는지 입증하기도 어렵고 모르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특허권 빌려갈 때 그 받아간 돈 그거만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일실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건가? 최소한은 통상 실시료보다는 내가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규정, 그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로 정한다. 그러니까 최소 배상액은 통상 실시료로 정한다. 특허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얼마 내고 특허권을 빌려갔는데 니도 그렇게 해. 그 돈 줘. 그러면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질이익, 일실이익과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증명하고 복잡하게 니도 그러면 네가 아닌 걸 증명해봐. 지리하게 싸울 거 없이 야, 통상 실시료 내면 내가 그냥 봐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통상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 에다가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그게 실시료가 붙어 있는 거지, 그죠? 특허에 관한 어떤 사용료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펜 하나를 1,000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900원은 그 만든 놈이 먹고 100원은 이거 특허 가진 놈한테 100원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실시료의 10%일 경우에 그렇겠지. 1,000원이면 100원 내 거, 그죠? 이 특허 낸 사람 거. 그런 식의 이제 실시료, 합리적 수준. 합리적 수준으로 그걸 곱해서 산출한다.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또 마정문단.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죠?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때까지 말한 건 총 4가지 규정, 그죠? 이거 요런 규정, 그 다음에 첫 번째 규정, 두 번째 규정, 세 번째 규정, 그죠? 기여하지만 특허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유형,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죠?
유형의 어떤 발명품 내가 조각을 막 조각했어. 그거는 뭐 대놓고 딱 있는 거잖아요. 유일한 거지 이 세상에. 그죠? 근데 무형의 지적 창작이잖아요. 그 볼펜 설계도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떤 뭐 그런 거니까 지적 어떤 창작, 내가 어떤 뭐 영상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든가, 그죠? 그런 거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침해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도 침해했다면 그것도 얼마나 돈을 또 받아야 돼. 그게 매우 어렵다. 그죠?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배상액이 너무 적어. 그러면 기업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지. 야, 돈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특허권을 침해해가지고 그냥 이윤 뭐 돈 벌고 그냥 뭐 특허권 뭐 배상액 얼마 안 되니까 배상액 좀 주지 뭐 이렇게 하겠죠. 어겨버리겠지. 예. 근데 반대로 배상액이 너무 많아. 너무 커. 그러면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이용하지 않아. 일부러 싹 이제 특허권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15만 원인가 내면 특허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특허권을 받아요. 뭐 어떤 기술 하나에다가. 그러면 그거 이제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만 그거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 행위가 딱 일어난다 싶으면 딱 고발해가지고 또 매덕 듣고, 또 누가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특허권을 내놨다가 또 누가 또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또 그 이용 안 하면서, 그죠? 딱 가지고 있다가 누가 딱 어기는 순간 거기다 딱 고발 때려가지고 돈 뭐 매덕 벌고, 요런 나쁜 짓을 하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죠? 요런 짓을 한다는 거지. 그죠? 막 고발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뭐 명예훼손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돈 막 벌고 막, 그죠? 고발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발명 기술 이거 그런 짓을 한다, 못된 짓을 한다, 그죠?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죠?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산정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배상액이 너무 작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배상액이 너무 많으면 이런 나쁜 놈들이 생기고, 그죠? 돈 벌어먹는 놈. 그러니까 뭐 댓글이나 아니면 아니면 내가 막 나쁜 짓을 막 해.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막 고발 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 얘한테 100만 원 받고 얘한테 뭐 몇천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댓글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명예훼손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크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중요해서 얘기하자 보면, 그러니까 특허법에 관한 규정에 대한 얘기를 4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요거 생산 방법의 규정에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 그다음 나머지 3개는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일실 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과 그다음에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 전부다. 그다음에 세 번째, 통상 실시료를 이용한 손해배상액 추정. 요 3가지 규정 있었다. 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면 다 풀릴 겁니다. 그죠?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예, 봅시다. 1번 문제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네요.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발명 기술은 특허 출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량한 발명 기술도 특허 출연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어디 썼냐면, 열람한 기술의 내용을 개량해서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틀렸죠. 답 1번이고. 또 뭐 단순 내용 일치네요. 2번,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을 발명한 사람에게도 특허권이 주어질 수 있다. 영업 방식에 대한 얘기.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도 포함된다. 그죠? 포함된다. 특허권의 출현은, 그죠? 특허권 주어질 수 있다. 특허권이 주어질 수 있다. 맞고. 3번, 특허법은 특허권을 통해 발명된 물품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물품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물품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볼펜 그래서 찍어냈잖아요. 이 볼펜 여러 가지 수억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요 놈 한 놈.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름을 써놓든지 간에 하여튼 요 특이한 요 볼펜 요 한 놈. 여기다가 고무를 낀
요거죠. 요놈. 이 특이한 어떤 그 특별한 요 물품 자체 요놈을 보호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물품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설계도 재료 들어가는 거 특허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보호 대상 아니겠다. 또 뭐 실질적으로 뭐 내용 일치가 있나? 1에 3번 1-3이라는 게 있구나.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 여기에다가 발명을 하는 거죠. 유형의 어떤 발명품 이게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물품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도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계받은 사람, 발명자가 있고 그걸 승계를 받았어. 네가 해 라고 한 사람도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그죠? 승계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승계받은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특허권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두 용도로만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있었죠. 1-5. 산업적, 상업적 이용하는 것,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요거 두 개로 이용하라는 얘기지. 그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맞죠? 단순 내용 일치였고 2번 특허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허권에 대한 얘기겠지 뭐. 그죠? 1번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 먼저냐 특허 등록이 먼저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 여기 있네. 특허 출원을 한 뒤 특허 등록이 완료. 특허 출원을 한 뒤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꼬로 됐네. 그죠? 틀렸죠? 단순 내용 일치. 2번 특허권의 대상이 된 기술은 특허권의 대상이 된 기술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예? 특허권자가 막 하지 말래. 특허권이 대상이 된 기술이 특허권자가 뭡니까? 특허권을 얻은 사람이죠. 이미 얻었어. 근데 특허권 기술 좀 대중에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특허권을 주는 이유가 특허권에 대한 어떤 대가로 특허권 줬으니까 야 공개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특허권은 낼름 받아먹고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안 되지. 그죠? 안 됩니다. 받아먹었잖아. 특허권 받아먹었잖아. 받아먹어놓고 왜 공개 안 하려고 그래? 안 되지. 그죠? 틀렸습니다. 3번 특허권을 과실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실로 침해했어. 과실로 실수로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실수로 했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아, 그럼 무죄야. 아니죠. 그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모두 책임져야 된다. 민법에 있습니다. 그죠? 고의든 과실이든 실수로 그랬는데요. 무죄인데요. 안 된다. 그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그렇죠?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또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특정인에게만 양도할 경우에는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라 그러고 여러 세계에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다. 특정인, 여러 사람 둘 다 가능. 답 4번. 5번 특허권 침해 행위는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죠? 맞지? 재산권 침해 행위 맞죠?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지? 여기까지 맞는데 특허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특허권 침해 행위가 특허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아니죠.
지금 특허법을 이제 그 어떤 침해를 했다. 특허권을 침해를 했다. 그러면은 민법도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재산권이니까 민법이 작동하고 또 특허법도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거죠. 특허법이 작동해서 손해배상 어떤 그거를 작동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이런 거 이런 규정이 있고 또 두 번째 이런 규정이 있고 세 번째 이런 규정. 그러니까 뭐 특허법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법에 관한 규정도 적용을 받고 민법에도 적용을 받는다. 그렇죠?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둘 다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얘기고 특허법은 뭐 입증하는 데 관한 규정 또 뭐 손해배상이 뭐 얼마인지 추정하는 데 관한 규정 이런 어떤 다양한 규정들이 특허법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특허법 침해 행위를 했는데 특허법이 적용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이 이름 자체가 특허법인데 뭐 그죠? 뭐 답은 4번이었다. 봅시다. 이거 뭐 있었나? 요 다시 아니네. 저 아닙니다. 봅시다. 뭐 추론으로도 풀 수 있다. 그죠?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했다. 뭐 이제 3번, 4번, 이제 3번, 4번, 5번 이 정도 이제 추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요거 조금 설명이 길어지 조금 쉬었다가 좀 봅시다. 예, 봅시다. 3번 기역디귿에 관한 기역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디귿이라 기역이 뭐냐? 생산 방법의 어떤 추정 규정. 이거 뭐 생산 방법이 어쨌든 간에 동일한 물건이 나오면은 그죠? 그건 이제 뭐 어긴 걸로는 한다. 그런 얘기였고. 그럼 니은은 여기 있네요. 그죠? 니은은 그 침해자가 침해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전체. 네가 뭐 B, 그러니까 뭐 몇 개를 만들었든 간에 네가 돈 번 거 다 내놔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은 통상실시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 그러니까 통상실시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특허권을 빌려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빌려주면서 받는 돈 있잖아요. 그죠? 실시료. 그거를 기준으로 조금 더 받거나 조금 더 많이 받거나 그거랑 똑같이 받거나 그죠? 그거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그거에 관한 얘기다. 기억니은 디귿이 그거다라는 거고. 봅시다. 1번. 일단 기억에 대해서는 기억이 뭔데? 생산 방법의 추정. 추정 규정. 이렇게 볼까요? 다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나? 일단 기억에서는 특허 출원의 대상을 발명된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특허 출원의 대상을 발명된 물건으로 한정한다고? 특허 출원을 발명된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이게 막 조각을 만들었어요. 조각상을 만들었어. 그게 이제 그 특별한 그 물건에 해당하여서 한정해서 특허 출원의 대상을 발명된 물건으로 한정하나요? 아니죠. 이거 이 물건 이 볼펜 이놈 특별한 놈 요놈 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펜 요걸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찍어내는 어떤 기술 그죠? 전반적인 어떤 설계도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예. 생산 방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형의 지적 창작. 응? 그러니까 어디 갔나? 3- 여기 있네요. 그죠? 무형의 지적 창작에 대한 발명이죠. 그 유형의 어떤 발명품이 아니라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라든지 이 재료가 뭐가 들어갔다 이런 거 한정하지 않습니다. 벌써 틀렸네. 그죠? 틀렸고 뭐 기억이고 나발이고 뭐 아예 말이 틀려버렸네. 저 기억은 어떤 생산 방법에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발견된 물건이 아니고 생산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벌써 틀렸고 특허권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일단 뭐 특허권자의 이익을 조금 더 뭐 보장하는 건 맞는데 그걸 막 최대화하려고 막 어떤 게 막 이익을 최대화한다. 이것도 말도 좀 이상하죠. 또 손해 본 거를 이제 어떤 보상 받는 거 그런 개념이지 이익을 막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런 건 틀렸다. 그죠? 말도 안 된다. 그다음 2번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일실 이익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가 있었죠. 얘가 이제 그 B라는 이 도둑놈, 사기꾼놈, B라는 이 도둑놈이, 나쁜 놈 이놈이 50개를 팔아먹었잖아요. 50개를 팔아먹었어. 그죠? 그러면은 침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50개죠. 근데 일실이익은 뭡니까? 일실이익은 지금 40개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자 이 사람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100개였잖아요. 근데 60개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도둑놈 지금 50개를 팔았으니까 내가 60개 플러스 50개를 팔 수는 없죠. 손해가 50개가 아닌 거야. 이 B가 판 50개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최대로 팔 수 있는 게 100개입니다. 근데 이 100개를 넘어버렸지. 두 개 합하면 11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이 피해 보는 사람이 나 110개 돈 다 받아야 되겠어. 50개 돈 다 달라.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실이익이 지금 40개죠. 일실이익은 지금 40개입니다. 그죠? 일실이익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생산할 수 있었던 물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 뺀 거 이거 40개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40개. 그러니까 일단 침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50개잖아요. 그죠? B 이 나쁜 놈 요놈이 50개를 벌었어. 50개를 팔아먹었어. 근데 일실이익은 40개야. 더 크네? 그죠? 더 크다면 특허권자는 니은이 아닌 니은이 뭐야? 니은은 이거잖아요. 그죠? B가 이 도둑놈이 번 돈 모두 다 손해액이다. 네가 번 돈 50개 팔아먹었잖아. 그 돈 다 내놔. 니은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그죠? 기획은 뭔데? 이거 뭐 딴 얘기입니다. 기획은 지금 뭐 생산해가지고 생산 방법을 추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 침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규정하는 거지. 돈 따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개념이 벗어난 거지. 그죠? 손해배상 계정에 이런 거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입증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침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기억은 그죠? 기억은 아니고 니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니은이냐 그러니까 니은으로 하는 게 돈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 이제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 이거 리을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리을로 해서 뜯어먹는 게 돈 더 많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요거 니은으로 하는 게 돈 많이 뜯어낼 수 있느냐를 했을 때는 니은이 돈 많이 뜯어낼 수 있죠. 이거는 침해자, 이 도둑놈, 피해자, 가해자, 요놈이, 가해자죠. 가해자 요놈이 그 이익 챙긴 모든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거니까 돈 다 달라 이거지. 50개 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리한 걸로 따지게 되면 이걸로 하는 게 니은으로 하는 게 돈 더 벌지. 리을 요거보다는. 그죠? 근데 이거 기억은 아예 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리을은 기억은 아예 지금 침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데 개념이 다른 거지. 유리하고 날리고 유리하고 자시고 간에. 그죠? 기억은 아예 개념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니은보다는 요것보다는 니은이 이익은 맞아요. 그죠? 요것보다는 요거죠. 요것보다는 요걸로 하는 게 이익은 맞다. 유리하긴 맞다. 그죠? 어쨌든 기억은 아니다. 그죠? 딴 얘기였다. 하는 거고. 3번 봅시다.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게 뭡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써. 그냥 가지고만 있어. 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공장 해가지고 이 펜을 만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직까지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특허권 누가 내 특허를 훔쳐가가지고 누가 물건을 만들었어. 침해 받았네. 그걸 입증을 했어. 그러면 디귿을 통해서, 디귿이 뭐냐? 디귿 통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그죠? 손해액 정하는 거네. 디귿을 통해서 특허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죠. 자, 내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실시를 했죠. 내가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60개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잖아. 그게 실시잖아요. 실시. 이용해 먹었잖아요. 특허를 이용하고 있었죠. 근데 내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어. 실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몇 개 팔아먹고 몇 개 네가 손해본 게 몇 개인데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건 내가 그 특허를
어떤 사람한테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죠? 빌려주면서 야 특허 니 써, 대신 나한테 뭐 매달 얼마 줘, 이런 돈, 그게 실시료죠. 그러니까 내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예상되는 실시료를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특권자를 하더라도, 특허권자를 하더라도, 특허권에 침해 사실 입증하면은 디귿을 통해, 이 통상실시료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걸 통해, 이런 규정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손해액을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특권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를 주더라, 그러면 니도 나한테 그 돈을 줘. 그죠? 그러면 이제 말이 된다, 그죠? 그 돈만 주면 내가 그냥 고소 취하해 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정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맞다, 맞는 거네. 가장 적절한 거 맞고, 그죠? 그죠? 하여튼 뭐 생산하지 않았을 때 뭐 디귿은 적용 가능하다. 왜냐? 실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죠?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빌려줬을 때 얼마 받는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이 가능하지, 그죠? 다음 4번. 기업과 달리, 기업은 뭐 지금 뭐 침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기업과 달리 니은 디귿은 재산권 침해 사실에 대한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아니,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기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입증 책임을 경감시켜 준다, 그런 규정이 요거다, 기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업과 달리가 아니라 기업이네. 니은 디귿은 말 그대로 기업과 달리 돈 뜯어내는 거, 돈 받아내는 거,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죠? 답은 틀렸다. 4번 틀렸고, 5번. 기억니은 디귿은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이다. 기억은 지금 돈 얘기 없습니다, 그죠? 침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 그죠?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얘기였고, 니은 디귿은 돈 얘기 맞는데, 근데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어렵죠. 실제로 네가 얼마나 손해 입었냐, 이거는 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은 디귿은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해가 몇 개가 입었는지를 딱 계산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뭐 니은과 디귿은, 니은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디귿 통상 실시료를 통한 손해액을 추정.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나 손해 봤다, 뭐 100개를 팔아가지고 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뭐 60개 팔았다, 이게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정했잖아, 얘들은. 근데 얘는 추정만 하는 거지. 산정이 안 되니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산정을 못 하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요거를 어떤 단어의 뜻의 어떤 어휘 문제겠죠. 산정과 추정에 대한 얘기, 그죠?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답지에, 그죠? 해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쪽에. 일단 뭐 손해액 추정과 이제 실제로 입은 손해액 산정은 다른 거다, 같은 게 아니다. 손해액 추정하는 거랑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랑 그거는 같은 게 아니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산정을 못하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개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답지에서 발견한 어떤 특이사항이다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그죠?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 자체가 틀렸고, 그죠? 또 뭐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맞죠?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 그죠?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은 특허권자가 입증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건 이제 경감시켜 주는 거고, 니은 디귿은 네가 특허권을 침해받았을 때 돈 뜯어낼 수 있는 방법, 그죠? 그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였다. 또 넘어갑시다. 4번으로 넘어갑시다. 예, 4번 봅시다. 4번. 가의 목적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가가 뭐였냐? 가는 다 보이죠? 이 규정이 뭡니까?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었잖아요, 그죠? 이 규정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손해 본 건데 그 뭐 전부 다 그 B가 생산한 50개 전부 다에다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60개를 팔았으니까 최대한 팔 수 있는 게 40개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 40개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의 목적,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100개에다가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거, 60개를 뺀 거 40개 에다가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한 거, 그죠?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 이거의 목적,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B가 50개를 팔아먹었어. 근데 지금 얘가 이제 40개에만 해당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A가 뭐 피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얘가 막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얘 50개에다가 다 이거 손해배상 받아갖고 나 돈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은 거죠, 그죠? 피해자가, 그죠?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까지, 생산 능력이 100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초과한 수량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 나 사실 뭐 110개 만들 수 있었어. B가 없었으면 나도 110개 팔 수 있었어.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죠?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나 사실 110개 팔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A가 지금 과욕으로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답은 바로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60개를 팔아먹었어. 근데 40개가 나 손해다, 이거 40개 뭐 이놈 없었으면, B가 없었으면 나 110개 팔아먹을 수 있었을 거야. 안 되죠.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답은 바로 나오는 거고. 왜 아닌지 봅시다. 1번 특허권 침해 행위를 통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특허권 침해 행위를 통해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B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네가 몇 개를 팔아먹었냐, 이걸 서류를 뺏어와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그래야지 정확하게 추정하는 거죠. 이거 뭐 뭘 곱하고 자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익을 정확하게 추정하려면은 이걸 뺏어가지고 이 뭐 곱하기 하고 이래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뺏어야 되죠, 그죠? 이게 방법이 아니다. 가해 목적이 아니다. 그죠?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의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통상적 실시권이 왜 나오나 여기서, 그죠? 가해 목적은 지금 수량 지금 A가 지금 과욕 부리는 거,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는 이미 다른 얘기지, 그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에 대한 양도에 따른 실시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해액에다가 또 이거까지 포함시킨다고? 이게 뭐 A가 아주 나쁜 놈이네. 돈 떼돈 벌려 그러네. 그죠? 손해액도 손해액대로 받고 또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어떤 실시료를 또 거기다 또 부과해가지고 돈 떼돈 받으려고? 포함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는 아예 틀립니다. 그죠?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고. 틀렸고, 그죠? 이거에 관한 얘기는 뭐 뒤쪽에 얘기가 나오죠. 통상적 실시권 양도에 관한 어떤 규정으로 이건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규정이죠. 그죠? 다른 얘기였고, 뭐 3번은 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초과한 수량까지 과욕을 부려가지고, 그죠?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방지하게 하려고. 그다음 4번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침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현상,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딱 이제 공장을 만들지는 않고, 그죠? 그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몰래 가지고 있다가 누가 딱 어기는 순간 바로 가가지고 고발 때려가지고 몇 억씩 따내는 거, 그죠?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언급이 있었죠. 배상액이 너무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배상액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목적, 가에 대한 목적, 어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얘기지. 이거랑 상관이 없다. 답은 3번이었고. 5번 특허권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 비용. 이게 뭐야 또? 손해액에다가, 야, 내가 이거 공장 지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생산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니 그거 다 돈 다 함부로 내.
안 되죠, 그죠? 뭐 생산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손해액만 받으면 되지. 뭐지 공장 짓는 돈까지 다 뜯어내려 그러냐, 그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특허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맞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보장해 버리면, B가 뭐 50개 완전 팔아먹었다가 O이 막 무슨 뭐 완전히 무슨 뭐 알거지되게 생겼네, 그죠? 이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공상 비용까지 생산 설비 비용까지 다 물어내. 이렇게 하면 뭐 50개 팔아먹었다가 완전히 뭐 알거지 되겠구만. 이건 틀렸죠, 그죠? 틀렸다. 어쨌든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5번. 적용 문제죠, 적용 문제. 봅시다. 삐딱한 느낌 들지. 조금만 쉬었다가 5번 봅시다. 예, 5번 봅시다.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보기를 봅시다. 이거 뭐 적용 문제겠죠. 계산하는 문제 같은데.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특허권자인 갑은 을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갑이 이제 그 을에게, 야, 특허권 침해했다고 이제 고발하는 모양이네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음은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된 갑과 을의 상황이다. 상황을 봅시다. 갑은 매월 10,000대씩 연간 12만 대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장 설비를 2022년에 구축했다. 공장을 만들었네요. 야, 12만 대, 그죠? 한 달에 한 1만 대씩 만드는 모양인데, 그죠? 연간이니까. 근데 2023년에 5월과 6월에는 2개월 동안 공사 관계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가 없었대. 예? 그럼 2023년에는 지금 10만 대만 만들었겠네요, 그죠? 응? 얘가 이제 공장을 2023년 동안 풀 가동해도 12만 대 못 만들죠. 응? 매달 1만 대를 만들었는데 5월, 6월 쉬었잖아요. 2개월 못 만들었으니까 10만 대만 생산이 가능하겠네, 그죠? 갑은 2023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한 대당 100만 원에 7만 대를 판매하였으며,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게 10만 대인데 7만 대를 팔아먹었대. 야, 공장을 풀로 안 돌리고 7만 대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다. 한 대당 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야, 그죠? 을은 갑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을 매년 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얘는 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대. 공장 설비 갖추고 있다. 을은 해당 스마트폰을 2023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한 해 동안 스마트폰 한 대당 80만 원에 100만 원에 안 팔고 짝퉁이니까 80만 원에다가 5만 대를 판매했다. 야, 많이 팔았네. 5만 대 팔아먹었다. 한 대당 15만 원 이익을 챙겼다. 좀 짝퉁이니까 조금 이익도 좀 작고, 어떤 뭐 판매 개수도 좀 작고, 가격도 좀 작네요, 그죠? 짝퉁이니까. 한편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뭐 합리적인 어떤 뭐 실시료율은 판매액이 5%다. 5%가 이제 어떤 그 실시료율, 그러니까 뭐 특허를 빌려가면서 내는 돈이 한 5% 정도 된다. 그 얘기네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그림이 나와 있고, 이제 그림을 요거 보면 되죠, 그죠? 7만 대를, 그러니까 총 10만 대를 생산 가능한데, 갑이, 그죠? 10만 대 생산이 10만 대 생산이 가능한데, 7만 대를 팔아먹었다. 그죠? 그 다음, 을은 8만 대 생산이 가능한데, 5만 대를 팔아먹었다. 그죠? 요런 그림. 봅시다. 특허권자인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갑에게 있다. 그쵸? 입증은 갑에게 있는 거지.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죠?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야.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맞고 2번. 갑이 을에게 통상실시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면, 요런 통상실시료를 통해서 이제 실시하는 게 뭐였습니까? 통상실시료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게 뭐였습니까? 세 번째 기준이죠. 세 번째 규정. 세 번째 규정이 있었죠. 그죠? 지급을 청구한다면 갑은 을로부터 최소 몇 억이 배상받게 될까?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네. 통상실시료니까, 통상실시료는 뭐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통상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에다가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를 곱한다. 전체 판매액에다가 실수료율을 곱한다.
그러니까 지금 을이 팔아먹은 게 뭡니까? 5만 대 판매액이 뭡니까? 5만 대 곱하기 얼마에 팔아먹었다? 80만 원에 팔아먹었다. 이거가 판매액이잖아요. 어? 판매액이죠. 총 판매액 5만 대 곱하기 한 대당 80만 원이니까 이게 총 판매액이죠. 8, 5, 40 400만 그죠? 400만만에다가 400만 곱하기 만이죠. 억이죠. 맞나요? 만원 곱하기 만원은 1억이죠. 만원이 만 개가 있어.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억 총 판매액이 지금 400억입니다. 우리 지금 총 판매액은 판매액에다가 실시료율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통상 실시료는 그죠? 그러니까 판매액에다가 실시료 곱하라. 실시료율을 곱하라. 실시료율은 5%니까 총 판매액이 400억에다가 5% 곱하면 20억. 32억 아닌데? 32억이 왜 나왔지? 틀렸죠, 그죠? 20억입니다. 그죠? 3번. 갑이 을에게 일실이익의 추정을 통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면 일실이익 추정을 통한 어떤 손해배상액은 일실이익은 요거였잖아요. 그죠? 아까 일실이익 계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건 오해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건 생산할 수 있었던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빼라 그랬잖아요. 1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 60개를 팔아먹었으니까 총 40개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일실이익 추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면은 총 갑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게 얼마입니까? 원래는 12만 대였는데 5월 2월에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10만 대밖에 못 만들어요. 1년 내내 풀 가동해도. 그죠? 근데 팔아먹은 게 7만 대야. 그러면은 3만큼이요. 요만큼 손해가 인정하는 거죠. 3만큼. 그죠? 요게 이제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3만 대에서 인정한다. 3만 곱하기 얼마? 그죠? 3만 곱하기 얼마입니까?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뺀 수량에다가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라. 뺀 수량 3만 대. 10에서 7 뺀 수량 3만 대에다가 한 대당 얼마? 이익이 얼마라고? 20만 원. 이익액 20만 원 하면 60억. 그죠? 60만만이니까. 그죠? 60억. 한다면 갑의 스마트폰 수량 3만 대에 대한 이익금 60억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의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을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할 수 있다면, 갑이 입증을 했네? 갑은 을이 그 이익액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입증을 하는 순간, 입증을 했어. 어제저째 입증을 했어. 그러면 갑은 그 이익만큼, 5만 대 팔아먹은 거 전부 다 내놔라. 일실이익 추정이 아니라 전부 다 해갖고 다 내놔라. 이런 주장이 있었죠. 두 번째 규정이었죠.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 전부를 특허권자가 입증을 했다. 갑이 입증을 했네. 그 이익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얘가 번 돈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그거 다 내놔. 그죠? 그 이익액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맞고. 5번. 갑이 특허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을의 이익액을 입증했네? 갑이 특허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입증하고 을이 자신의 이익액이 갑의 손해액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졌네. 그죠? 반박을 못했네. 그러니까 갑은 입증했고 을은 입증을 못했네. 반박을 못했어. 난 무죄인데요. 그럼 못했다. 입증 못했다는 거지. 무죄 입증을 못했어. 그러면 을의 이익액을 갑의 손해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당하는 거지. 그죠? 갑이 먼저 특허권자가 입증을 했고, 그죠?
그럼 입증을 하게 되면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어서 침해자, 도둑놈 얘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전부 다 해당하는 거다. 이익액 전부 다. 이익액 전부 다 손해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뭐 되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내용 일치에 대한 계산 문제였는데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6번 문맥상 5위 봅시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참. A가 어딨냐? 답만 봅시다. 5위는 보이나요? A가 어딨냐면 있네. 특허권이 보이나?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이 주어진다.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특허권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3번이네. 교류된다. 부과된다. 부과는 뭐 세금 때리는 거니까. 조달된다. 뭐 제시된다. 다 틀렸고 부여만 된다. 그죠? 특허권이 부여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 계산은 너무 쉽게 되는 상황이고, 물론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뭐 수능에 만약 이런 게 나온다면, 모의고사에 이런 게 나온다면 시간을 좀 뺏긴 하겠지만 뭐 되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었다. 그죠? 요 정도는 뭐 괜찮긴 하네요. 문제가 나쁘지 않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